음. 이제 치면은 그래프가 올라오니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체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뭔가 느낌이 수상해서. 약간 더 이쪽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이 정도로? 어차피 내가 이렇게 좀 숙이니까. 네네. 그럼 소리가 안 들어갔던 거야? Maybe? 모르겠어요. 네, 확인해봐야 돼 나중에. 소리가 안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데이토나를 많이 찾고 계시네. 이거? 아니 시계를 그냥 무슨 와치 와인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찾을 시기가 되면은 그냥 잊고 있다가 그냥 그거는 진짜 데이토나는 한 2년 만에 그냥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2년 만에 찾는 것 같아. 지금 입고 계신 거는 빈티지예요? 이거? 네. 응. 구제. 스웨트 밑에 팬츠도? 이거? 아니 이거는 그 한 10년 됐나? 옛날 챔피언. 오 마이 갓. 잠깐만. 여기다 그냥. 네. 잠깐만. 내가 이거 아까 얼음을 풀면서 컵을 깨트렸나 보다. 그러네요. 이거 잠깐만. 제가 종이컵 저기 가져올게요. 내가 갖고 올게. 이거 네네. 잠깐만 들고 네. 있어줘. 손을 먼저 씻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런 거였고? 응? 촬영 전에 에피소드. 위스키까지 가야겠다. 이거 다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죠? 왜냐면 절주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사실. 맞지. 너는 실내 마치 와인더에 넣어? 아니요? 워치와인도 없어요? 나도 없어. 그 시계 함 같은 거에 함을 있어요. 난 그건 것도 없어. 알리에 대한 싼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시계가 약간 진짜 계속 굴러다니더라고요.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저기 그러니까 있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항상 화면은 넣어놓고. 근데 겨울옷들이 MA1도 그렇고 다 여기 시보리가 짱짱하잖아요. 바람 안 들어가게. 전 그래서 겨울에 시계가 차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 그냥 이 안에 그냥 쏙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시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시계가 가끔씩 시보리를 긁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긁을 때? 옷을 입을 때지. 벗을 때가 아니라. 그때 시보리에 뭔가 탁 긁는 느낌이.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제가 옷을 아껴서 그러나 봐요 아직. 립 짱짱할 때 시계가 탁 긁으면 이러다가 립 뜯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잘 안 입게 돼요 겨울에. 맞아. 립은 교체하면 되는데. 이게 수지고 이건 뭐지? 뭔가 맨직 내가 안 시킨 걸 하나 넣어준 것 같다. 고기 반장? 저번에 그런 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번에 안 먹어. 방금 올렸다고? 전에 찍은 거? 네, 저 좀 일찍 와가지고 밑에서 일 좀 하다가. 전에 찍은 게 무슨 내용이 있었어? 뭐 다시 보니까 뭔 내용이 있었어? 네. 그래? 그냥 90년대, 00년대 한국 일본 패션 얘기. 그래서 저희가 촬영 한 2시간 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올라오면 40분이에요. 40분.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좀 잘해야 될 텐데. 옷 얘기를 좀 하면서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 네네. 그냥 아예 옷 얘기 좀 하면서 촬영하면서 얘기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마이크 세팅을 잘못 해놔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같이 있는데 어떻게 네 목소리 났나? 되게 지향성 마이크라서 이렇게만 음성을 받게끔 저번에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빙기 옆에서 찍는 줄 알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뒤로 뺐는데도 제가 제빙기가 소리가 되게 크니까 그냥 아예 딱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신기하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패션 커뮤니티 좀 둘러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럼 못 보니까 평소에 그리고 잘 안 보시잖아요. 응? 이런 기회나 뭐 계기 아니면 카페 잘 안 보시죠? 우리 카페는 매일 보지. 그러니까 그 안티 카페 말고 안티한테 옷 카페. 뭐 우리 얘기가 있어야지 보는데 우리 얘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얘기가 있어야 보지 뭐. 요새는 뭐 할리 얘기도 올라오고. 그래? 그 안테오 카페에서는 할리가 뭐가 다르다라는 거를 블로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입어보니까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고아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걸 모르고 진짜 입어봤는지 안 입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글을 단 사람들이 똑같던데요? 다를 거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뭐가 다르나요?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했는데 똑같을 수는 없지. 완전히 만약에 뭐 지난 수십 년간 그 해왔던 그 프로그램 수치가 있거든. 그 수치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가지고 새로운 핏을 만드는 거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료는 똑같이 카레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넣었지만 뭐 작업하는 시간이랑 뭐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옷이지. 다른 옷인데 언뜻 보면 당연히 비슷하지. 그 핏의 변화가 이미지로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힘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었거나 입어보면 알 텐데. 그걸 왜냐하면 사람들도 체형이 다 다르니까 우리께 잘 맞는 체형도 있고 우리께 안 맞는 체형도 있을 텐데, 근데 원래 기존 할리는 내가 딱 입었을 때 기장이 일단 너무 길고 타이트해.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뭐 해외 화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모델들이 멋지게 입으면 멋지지, 뭐 이렇게 딱 달라붙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근데 난 내가 입으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내 기준으로 이제 좋은 느낌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 이제 저는 딱 할리 이번에 입어보고 나서 HGS 할리 약간 스웨트셔츠 같은 느낌의 실루엣이 나더라고요. 팔부터 길이감부터 해서. 근데 일반 할리는 입으면은 브룩스 브라더스 모델들이 입는 것 같은 그 니트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탄탄한 가슴과 뱃살 없는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난 붙는 건 괜찮아. 붙는 거는 이제 취향껏 괜찮은데 난 이 기장이 너무 불필요하게 긴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그 입은 사람들 보면 다 이걸 안으로 그냥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입더라고. 근데 약간은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입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안으로 그냥 접어서. 그 맛이 좀 별로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이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자기 취향이니까. 맛있다. 이거 식었는데도 역시 콤ባት. 연속으로 같은 메뉴 드시기에 흔치 않은데 시장님. 아 저번에도 이거 먹었구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 벌써 언제니? 2주 전이. 2주는 됐지, 그지? 연말 되니까 그리고 약간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아 올해도 벌써 1개월도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로.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에 의하면. 근데 하루를 24시간으로 설정했잖아. 근데 그 24시간도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클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해 뜨는 시간, 지는 시간.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옛날에 정말 대단한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이렇게 한 거야? 응? 해가 지고 뜨는 시간. 와, 어떻게 그걸 연구했을까?
그런 연구의 방향성을 옷으로 적용시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 뭐지? 막 케이블 채널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How do they do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어떤 뭐 다이슨 청소기가 네, 어떻게 맞아요. 만들어지는지 보여.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딱 우리 남자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궁금해, 그치? 그쵸. 응. 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거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태양하고 만드는 거 얘기 나오니까 저 혹시 지용킴 아세요? 지용킴? 너 인스타 올린 거에서 봤어. 그거 진짜 썬페이드라며? 썬블리치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는데 응. 저는 그거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과미기 발리는 것처럼 그냥 태양광에다가 이제 막 오랫동안 건조시키면서 염색시키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설명을 해주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페이드된 모습을 보면 진짜 그렇게 해야만 나오는 효과 같이 보이긴 해. 근데 어떻게 뭐 그럼 도대체 원래는 되게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해야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원단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주름을 잡아. 이렇게 이 상태로 페이딩을 시켜. 그러면 데님 낚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가려져 있던 부분은 색깔이 진하고 겉으로 노출된 부분은 페이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펼쳤을 때 이제 그런 물결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진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걔가 아니지. 걔가 누구야? 지용킴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자기 작업을 이제 전시를 한 거잖아요. 옷을 막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과메기 말리듯이 바깥에 걸어놔요. 그래서 타임랩스로 찍으니까 시간이 꽤 지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막 비도 맞고 막 해도 떴다가 막 밤 됐다가 어두웠다. 이거를 뭐 수십 일 지난 것처럼 보여요. 타임랩스로 보면요. 아, 수십 일? 네, 수십 일. 막 타임랩스 찍어서 얼마나 경과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페이딩이 되게끔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 원단은 쓰나 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도 잘 페이딩이 먹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데님으로 많은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 내가 회사 다닐 때 청바지로 썬페이드 시키는 워싱을 내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지용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랑 비슷해. 왜냐면 내가 옛날 사진에서 그런 걸 봤어. 청바지가 마네킹에 너무 오랜 시간 DP가 돼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마네킹이 입으면 약간 이렇게 좀 쭈그러진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마네킹이 계속 이렇게 몇 년을 입고 있었어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하얗게 물결처럼 빠진, 그러니까 딱 지용킴 그 옷처럼 그렇게 빠져있는 청바지를 보고, 그때 내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내 청바지 하나를 뭐 여러 가지 실험했었지만 막 바닷물에서 내가 입고 뒹굴고 막 재밌게 놀고 막 하면서 그러던 시기에 내가 우리 회사 옥상에 마네킹을 하나 갖다 놓고 생지 청바지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입혀놓고 1년을 기다렸어. 아 진짜요? 그래서 맨날 회사 사람들이 야, 저 마네킹 무섭다고 치우라고. 그럴만하다. 근데 데님 윗돌이랑 아랫돌이랑 내가 만들어가지고 원단도 뭐 좋은 거 내가 그때 뭐 일본에서 샀던 것 중에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선페이딩 된 그 느낌의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거기 계속 세워뒀어. 무서웠겠다 사람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빠져. 근데 거기서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뭔가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좀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다라는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원단 특성이 햇빛에 되게 약한 그런 원단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햇빛에 노출된 변색이 될 정도로 뭐 햇빛에 단시간만 노출이 돼도 쉽게 변색되는 뭐 코튼 나일론 믹스 원단이라던가
그런 원단으로 하면 아마 그렇게 이렇게 노출해 놓으면은 그 햇볕에 탄 날아가 버린 자국이 날 정도의 원단 모양이 생길 텐데, 아무튼 데님은 그렇게 하려면 진짜 오래 걸려. 데님 소재가 저도 옷을 다 본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이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약간 섞인 원단 같은 느낌. 뭔가 믹스 원단이면은 좀 빨리 빠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 이게 좀 더 좋은 효과를 빨리 내려면 이 믹스 원단을 했을 때 이 페이드가. 근데 아무튼 그런 페이드로 완전히 랜덤하고 자기만의 패브릭 무늬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런 거를 작업한다는 거는 정말 아주 신선하고 멋진 시도인 것 같아. 저런 방법으로 해도 옷이 비싸게 팔리는구나. 약간 좀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지?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국에 옷을 안 팔아요. 뭐 미스터 포터에서 팔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팔고 국내에서는 옷을 살 수 있는 채널도 안 만들고 전시도 잘 안 하니까 저도 그냥 그래서 호기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국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용킴. 그래서 GD 아니야? 가지고 뭐야 해서 궁금하다 해서 봤는데 그냥 진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뭐 제가 알았던 것도 인기가 있으니까 뭐 알았을 수도 있죠, 사실. 아무튼 근데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잘 돼야 됐습니다. 문화복장학원에서 패션 공부해서 일본에서? 네, 세인트 마틴에서 학사하고 석사 하고 있대요 지금. 루이비통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하기 전 르메르와 메종비아레스에서 디자인과 제작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인턴십을 했다는 거네. 네, 계속 이제 디자인 회사에 가고 뭐 브랜드에 가고 석박사하고 그러고 있나 봐요.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더 알려지고 연망 있는 그 작업도 내가 봤을 땐 그런 작업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작업이 좋다 나쁘다는 뭐 모르겠지만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시그니처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지. 저도 롱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쭉. 형님은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이제 몇 년이야? 12년? 13년 차인가? 지금이 12년이니까 근데 내년 13년 차. 12년. 만드는 얘기 좀 넘어가는데 카페 좀 한번 보고 요즘에 사람들이 뭐 궁금하고 얘기 하나 좀 찾아볼까요? 저희가 오늘 패션 커뮤니티 좀 간만에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것들을 형님 좀 같이 봐주시면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고아케를 일단 켰습니다. GOCD? 맨날 고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고아웃. 그거 뭐라고 불러? 고아케. 사람들은 고아케라고 불러? 고아웃은 그거잖아요. 표상 대표님이랑 하는 매거진? 일본 매거진? 고어텍스 의류 자켓 관리법? 이거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는 거야? 녹화 안 하고 있어. 녹화 좀 할까요? 잠깐만, 그럼 다시 뒤로 가야 돼.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녹화해서 편집해서 넣으면 되니까. 고어텍스 의류 자켓 관리법. 이번에 밀레에서도 고아케 고어텍스가 나오는데 겨울은 고어텍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사실. 고어텍스 한국 이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고어텍스 대수가 아니야. 선생님 고어텍스가 몸에 열을 가두는 효과는 있잖아요. 열을 가둔다? 아닌가? 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고어텍스의 어떤 좀 얘네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투습. 그러니까 몸에 있는 습기는 밖으로 내보내면서 밖에 있는 물은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이제 열이 유지가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인피니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윈드스토퍼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윈드스토퍼랑 고어텍스랑 이 두 개는 사실상 똑같은 원단이야. 어. 그럼 이름이 다른데 뭐가 달라요? 그 좋으면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고어텍스에 고어텍스가 있고, 그러니까 고어텍스에 윈드스토퍼가 있고, 지금은 이제 윈드스토퍼가 인피니움이란 이름으로 약간 개명을 했어. 네. 근데 두 개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두 개는 사실상 동일한 원단인데, 윈드스토퍼는 우리가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방풍 기능이 될 것 같잖아. 그 방풍 기능은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원단은 방풍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막아주니까. 그럼요. 원단이니까. 그럼요. 근데 같은 원단인데, 그러니까 고어텍스 내에 퀄리파이가 된 같은 원단인데, 고어텍스라는 라벨을 붙이는 거는 방수 테스트를 해야 돼. 근데 윈드스토퍼는 우리는 방수보다는 보온이나 방한에 더 특화된,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방수 테스트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테스트로 퀄리파잉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이 원단의 이름을 나누는 거지. 사실상 두 원단의 기능은 동일해. 그들이 본질적으로 해주는 역할은 되게 동일한 원단인데. 그러니까 이 고어텍스라는 거는 고어텍스라고 하니까 무슨 원단 같잖아. 네. 무슨 텍스 이렇게. 근데 고어텍스는 뭐 이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패브릭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패브릭 뒤에 발려지는 그 필름이니까 그 필름이 발려지면, 근데 그게 아무 원단에는 바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인 겉 원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퀄리티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바르는 건데, 이 발라지면은 그게 고어텍스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발라지는 순간 윈드 스토핑 기능도 되고 투습도 되고 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방수를 약간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고어텍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고어텍스 프로가 됐거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이고, 방수는 어느 정도 사실 되긴 하지만 꼭 그거가 1순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 윈드스토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피니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윈드스토퍼는 근데 안 바르는 거죠. 발라져 있지 않나요? 심실링을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어텍스로 하려면 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 심실링을, 모든 스티칭이 들어가는 부분에 심실링을 해서 그 스티치가 된 그 그러니까 바늘 구멍에도 이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본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영원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도 히말라야에 가지 않지만 히말라야에 가는 그런 그쵸. 기능,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230, 40으로 달리진 않지만 포르쉐를 사거나 그럼 스포츠카 빨리 달리는 차를 달리는 원하는 차를 거랑 사니까. 비슷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 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그냥 퍼온 거네. 고어텍스를 이게 뭔가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유니클로 마르니 콜라보가 또 나왔나 보지? 네, 오늘 뭐 온라인으로 나온다. 뭐야? 근데 확실히 올해는 콜라보의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자라, 아더에라, 유니클로는 그 맨날 했었고 스펙테이터도 하셨고. 그러면 뭐야 이건? 저 내용이 없잖아. 에스피오나지 푸퍼 와서 입어 봤음도.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네모난 스티치가 있네. 저거는 그 밀리터리 그거의 디테일을 거기다 지퍼처럼 만든 거죠? 뭔가? 네. 그런 것 같아.
뉴발 깎는 장인분들 992 사이즈가 궁금합니다. 뭐 신어보면 알겠고. 왜 국내 브랜드 중에선 필슨이나 WRL 같은 브랜드가 없을까요? 터프한 느낌 주는 남자를 찾고 있거든요. 필슨, WRL 등 외국 브랜드 너무 비싸서 국내 브랜드 찾아봤는데 없네요. 미국 서부나 아웃도어 캐주얼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저씨 같은 옷이라서 찾는 사람이 적어서 없는 거겠죠? VDR, 바스통, 로프티, 오퍼스 이런 브랜드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나 직장 문화 등에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심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요가 적으니 브랜드가 생겨도 얼마 못 가서. 니들워크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아예 없진 않았어요. 해외 브랜드에 비해 가격 경쟁이 밀리거나 고퀄만으로 고가 정책으로 가면 일반 직장인들이 입기에 제한적인 아이템들이 비싸기까지 하니 내수 뭐야 이런 브랜드가 왜 안 생기냐. 손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WRL,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중에서 왜 필슨이나 WRL 같은 브랜드가 안 생기냐고 물어보는. WR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패션의 영역으로 난 더 크다고 보거든. WRL은 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기보단 그런 브랜드들을 랄프 로렌 아저씨가 동경해서 좋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를 이용한 어떤 패션 브랜드인 거고, 그러니까 WRL은 되게 잘 만들어진 패션 브랜드인 거고, 필스는 오히려 진짜 리얼 아웃도어 웨어인 거잖아. 이런 브랜드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심플하게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뭐 우리가 정말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한 시대처럼 막 풍요롭고 즐거워서 취미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웃도어의 어떤 활동이 정말로 취미로 너무 즐기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만 뭐 한때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어떤 한정이었다고 하면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뭐 헌팅 그러니까 뭐 헌팅이 됐던 피싱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아웃도어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굳이 막 옛날 조선시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존을 위해 했던 거지 즐기는 느낌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도 그게 즐기는 거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것도 당연히 있었지. 과거부터 존재했던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패션으로서 단순한 어떤 트렌드로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지? 재밌다 이거. 근데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살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편견을 가지면서 저는 글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고학회에서 얘기하신다 그래서 고학회 좀 보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맨날 근본 얘기하잖아요. 카페 가면은 맨날. 그래서 저런 얘기하면 나중에 근본 브랜드가 뭔가요? 이제 이런 걸로 맨날 연결되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사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맨날 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물어보는 거겠지. 그냥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그 기성용처럼 답답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필요로 하면 본인이 만들면 돼. 근데 그거를 마침 좋아해주는 수요까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의무는 가질 수 있지. 이런 그런 어떤 멋진 브랜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 윤인에 갈 건데 추천템. 미아라 야수이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피터슨이 좀 근본인 것 같아서. 저놈의 근본 자료. 피터슨이 뭐야? 이 모델이 피터슨이야? 저 몰라요. 근데 그런가 봐요. 그 지금 문맥을 보면. 약간 좀 컨버스 느낌을 오마주한 게 이제 피터슨이 근본인 것 같아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형님들. 뭔가 사이즈에 대한 문의인가 보네. 이건 나도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그 형님 미아라 야스히로 저 신발이 요새 인기인가 봐요. 글들이 많아요 갑자기. 이게 딱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 원래 저 옛날에도 한 사실은 2, 3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아무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형님들, 그러니까 진짜 패션 리더인 친구들이 이걸 신었어. 멋있지? 완전 새로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엔더스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가 되게 익숙한 디자인의 신발들을 그게 바로 진짜 오마주지? 오마주에서 이렇게 엉뚱하게 꼬아서 만들어냈어. 그건 이제 미아라 야스히로의 너무나 매력적인 능력인 건데 근데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신었는데 지금은 아마 신기 싫어할 것 같아. 다 원하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이건 이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미아라 야스히로가 원래 신발 브랜드잖아. 뭐 옛날엔 퓨마랑도 엄청 하고 옛날에 막 그게 벌써 진짜 추억이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미아라 야스히로가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막 하는 걸 봤었는데 그냥 컨버스에 딱 아웃솔만 바꿔놓은 디자인적으로 어쩌냐고? 네, 디자인적으로 어디가 예쁘시는 거지? 디자인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다는 좀 판단하기 힘들어. 근데 일단 이 아웃솔을 이렇게 너무 귀여운 장난감처럼 만들었잖아. 네네.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인벤트를 했다라는 게 리스펙트할 부분인 거야. 왜냐면 신발의 아웃솔을 우리는 되게 정돈되어 있는 모양 보잖아. 아무리 디자인이 아방하고 꼬여 있어도 나이키가 됐던 뭐 그 어떤 신발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찰흙으로 빚어놓은 것 같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어떤 꼬맹이가 찰흙으로 이렇게 신발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신발이 너무 귀여운 거야. 이거 현실화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건 내 생각인데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리스펙트할 부분인 거지. 예쁘냐 안 예쁘냐는 대중들이 판단 못 한다니까. 이 신발을 셀러브리티가 신으면 예쁜 신발이 되는 거야. 축구 전문가의 가나 수비 라인 평가. 이때 골 먹을 땐가? 근데 나는 우리 골키퍼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골키퍼 근데 부모님이 들으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아니, 실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의 과실도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막 선수들 막 욕하는 거 그런 건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 그럼요. 아니 축구를 이기든 지든 뭐 우리 인생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이건 뭐야? 위스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뭐? 리바이스 콜라보. 귀여워. 이거 뭐야? 뭐지? 뭐야? 위스덤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있는 옷을 가지고 재밌게 실험하는 그런 브랜드인가?
어떤 게 파는 옷인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다. 그러니까요. 너무 시선이 옷에 안 가는데요. 아니 무슨 옷, 어떤 옷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근데 이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근데 이 유령 같은 이 느낌이 엄청 귀엽다. 아 뭔가 이렇게 되게 믹스하는 뭐 그냥 옷을 좀 해체하고 그래가지고 믹스하는 걸 좋아하는 브랜드인가 봐. 너무 이쁘대. 아니 근데 이거 어떤 걸 파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뭐 이런 비슷한 건 참 많이 있었지만 마르젤라의 그런 초기 영향력이 정말 패션에 미친 영향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저도 알면 알수록 더 그런 게 느껴져요, 소비자한테. 특히 뭐 올드파크, 그 리빌드 바이 리틀스 뭐 이런 결국에는 그리고 또 요즘엔 에코 프렌들이랑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패션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버려진 옷들 너무 많고 리빌드 진짜 많아지고. 근데 그 개념은 사실 마르젤라가 대중화 아니면 하여튼 뭐 마르젤라가 만든 거? 그치. 그러니까 마르젤라가 한 부분은 원래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 있는 옷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고 뭐 방금 그 위스덤 어쩌고 그 브랜드가 한 거 같이 이렇게 믹스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브컬처 중에서도 서브컬처. 저 그게 밑에 있던. 그러니까 그게 멋을 위해서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막 애기들이 막 대학생, 막 고등학생 막 애기들이 재미로 막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아니 이거 옷이 빵꾸 났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거를 하이 패션의 영역에서 그걸 보여줘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 개념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 그 마이너를 사실 메이저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근데 원래 그러니까 서브컬처에 있던 것들을 하이 패션으로 갖고 오는 거는 원래부터 하이 패션에 있었던 룰이긴 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되게 많지. 어떻게 보면은 군복을 재해석하는 것도 사실상 하이 패션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의 초기 선두주자라고 하면 헬무트 랭이 그걸 먼저 했다고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가져오는 것들은 패션에서는 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는데 근데 마르젤라가 갖고 온 개념은 아니 이걸 갖고 와? 했던 개념을 갖고 와서 지금은 그게 보편화됐다라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영향을 다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있는 아이템을 자르고 붙이고 다시 만들고 아니면은 뭐 그 레플리카 얘기하면서 내 라프 그 옷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글 달아줬던 그분 있잖아. 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뭐 그러니까 숨어있던 거를 재발견한다라는 의미?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금 마르젤라에 없지만 옛날 마르젤라의 그 레플리카 라인을 보면 지금은 레플리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커머셜하게 어떤 이름 브랜딩처럼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뭐 60년대 70년대 오사카에서 발견한 소위 그냥 테일러드 수트, 그러니까 GQ 양복점 이런 데서 만든 자켓인 거야. 근데 그 자켓에 라펠 모양도 되게 개성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 재발견하는 거지. 그게 이제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인데 발견을 리프로덕션 한 건데 걔네들은 그 이름을 갖다가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개한 그 마르젤라가 정말
너무 멋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많은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지. 뭐 나도 영향을 받고 많은 브랜드들도. 뭐야 처음 위로 올라가 버렸어. 또 뭐 재밌는 글이 있나 볼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거르시나요? 보자. 제목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거르시나요? 이건데 간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옷들도 메이드 인 차면 거르시나요? 제조국이 의미가 있나요? 본인이 잘 몰라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차이나 걸으면 살 게 없음. 말도 안 되죠. 세상을 거르겠다는 건. 중국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제조국도 거르다 보면 못 사요. 세계적인 명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 많던데요. 샤오미 써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조국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네. 뭔가 그런 얘기도 좀 저는 예전에 컨텐츠 찍으면서 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제 생산 공정을 해주는 국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뭐 일본도 우리나라도 다. 근데 요즘엔 중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위상? 그러니까 가성비 아니면은 옛날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은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지 얘기를 좀 않지. 그러니까 그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그거는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 정말 후진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 좋은 게 있고 이걸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이제 옛날엔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 난 내가 기억하는 되게 선구자 중에 한 브랜드가 디스크웨어드예요. 디스크웨어드 지금 좀 매력이 없잖아. 지금 막 인기 없지. 근데 디스크웨어드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시기가 있었지. 그렇죠. 그 캐나다 막 뭐 데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디젤 이전에 디스케어드였잖아요. 예전에 아닌가? 아니야 반대. 디젤 이후에 디스크웨어드야. 디젤이 조금 질 때 디스케어드 막. 그러니까 디스크웨어드는 이제 첫 번째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뭐 디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뭐 기타 등등의 좀 비싸다고 우리가 소위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접근성이 더 떨어졌지. 뭐 지금도 돌체앤가바나 브랜드 좀 많이 다운이지만 옛날에는 돌체앤가바나 옷은 사기가 힘들었어. 근데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대중들이 우리 옷을 좀 살 수 있게끔 접근시키는 첫 번째 코드가 데님이었어. 셀린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시초는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사실 캘빈 클라인이야. 캘빈 클라인이 뭐 미국 디자이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의류는 소위 부유층이나 상류층 아니면 어떤 파티를 위해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자이너의 의류였거든. 지금처럼 이제 커머셜하지가 않았지. 근데 캘빈 클라인이 진을 만들면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갖고 청바지를 만든다? 그 전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어. 다른 유럽 브랜드. 근데 이게 되게 대중적으로 확고하게 이미지가 새겨진 거는 캘빈 클라인 진인 것 같아. 캘빈 클라인이 저명한 디자이너야. 뭐 예를 들어서 레이가 쿠보야. 지금 뭐. 근데 레이가 쿠보의 옷을 쉽게 사기가 힘들어. 근데 레이가 쿠보 진이라는 라벨을 만들면서 데님 청바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청바지는 사실 옛날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위 문화잖아. 노동자들의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또 그러니까 격식이 차려지지 않은 옷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파티에 드레스와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가야 되는데 청바지를 입는다는 거는
불경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근데 디자이너가 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싸게 파는 거야. 비싸지만 자기 원래 옷보다 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캘빈 클라인을 갖고 싶어. 청바지를 살 수 있는 거지. 조금 무리해서. 사실 그게 향수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에르메스 가방은 못 사지만 에르메스 향수는 살 수 있잖아. 그게 커머셜한 약간 미끼 같은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이름을 갖고 데님이라는 소재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요소를 캘빈 클라인이 처음 했다면, 그 세대가 한번 지난 다음에 디올이 그걸 해낸 거야. 디올 업무 청바지는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 그걸 필두로 돌체인가봐라 청바지도 디스크였 청바지,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디젤만 해도 조금 비싼 청바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디올이라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럭셔리 하우스에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2003, 4, 5, 6 이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아니지, 거의 20년 전에 에디 슬리만이 디올홈을 가면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제일 싼 청바지, 디올홈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만 워싱도 안 돼 있고 아무런 디테일이 없는 기본 청바지가 210유로였어. 210유로. 막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면 엄청 싸지. 그러니까 20 얼마인 거야. 뭐 지금 체감상 한 뭐 4, 50만 원 돈? 뭐 그래요? 그때 그 정도면? 아니 근데 그때도 20만 원 얼마면은, 아니 근데 그게 한국에 그때는 인터내셔널한 가격이 직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팔았지만 일본에서는 더 비싸게 팔았고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팔았어. 그냥 그 현지 가격 딱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파리에서 210유로에 팔았던 게 아마 한국에서는 36만 원 정도였을 거야. 그러니까 뭐 못 사는 가격도 아니지만 살 수는 있지. 근데 데님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미끼인 거야. 살 수 있는 가격인 거지.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 청바지까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보편적인 느낌까지 이제 됐지만, 근데 그런 디올에서 시작한 그런 디자이너의 데님 브랜드의 흐름이 뭐 돌체인가바나의 무슨 진 무슨 뭐 몰라, 나도 그 이름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핫했어. 막 조인성 아저씨가 입어가지고 뭐 이게 뭐 조인성 진이다 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디젤 같은 건 이제 쳐주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디스크워드도 이제 그런 흐름을 탔지. 근데 디스크워드 진짜 예뻤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번개장터 같은 데서 디스크워드의 옛날 데님을 지금 완전 똥값이거든. 네. 왜냐면 너무 촌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어서. 맞아. 근데 디스크워드 지는 퀄리티는 진짜 괜찮아. 그래서 저도 요새 막 돌체인가바나랑 지금은 각각을 전혀 못 봤는데 하는 것들 바지 보면 예쁘더라고요. 괜찮아. 그 중에 하나가 그 접어도 그렇고. 접어? 네. 진짜 막 접어 옛날에 무슨 입체 패턴 막 이런 거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이랑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애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바지 여기에 다 막 절개 들어가 있고. 여기 뭐야? 패턴 들어가 있고 광고 누르셨나 봅니다. X. 하여튼 옛날 바지들 중에 진짜 멋있는 거 많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싼데 빈티지. 그러니까 그걸 좀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예쁘다면. 뭐야? 데밀 청바지 질문. 얼마 안 입은 데밀 청바지인데 그래서 허벅지 쪽이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점점 커지죠. 형이 데밀 알고 계세요? 응. 아는 분은 그럼 데밀이랑 같이 뭐 작업하고 있어서. 맞다. 이게 수선이 될지 궁금하대. 근데 이거는
뭐 첫 번째 말 해주신 분이 맞는 말. 수선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뭐 의미 없는 부분이긴 해.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버럭 스티치 부분이 풀린 건데, 근데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쉽게 나갈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이쪽에. 왜 그러지? 이쪽이 많이 쓸려서 그랬나? 이거는 데밀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아까 위즈덤 여기까지 봤었는데 다시 내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아크테릭스 팔라스 정가품 여쭈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도 가짜가 있어? 가짜는 진짜 많죠. 그래? 돈 내면 제가 보기엔 요새 가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이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진짜 같은데. 자기가 진짜라고 믿으면 그냥 진짜 아니야? 자기가 못 느끼는 사실 자기가 가짜라고 의심이 되면은 가짜 진짜도 가짜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대부분 다 뭐 중고 상태에서 샀으니까 그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의심이 가면 그러면 안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샀구나. 요즘도 코이참 많이 입나요? 이거 클래식템이죠? 형님 클래식템이라는 거가 정의가 되세요? 클래식템?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클래식템과 뭐 고객들이 생각하는 클래식템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코이찬. 나는 주구장창 카위찬이라고 발음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고객들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 코이찬이라고 발음하더라고. 한글로 코이찬으로 쓰는 검색어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 제가 봐도. 근데 난 처음 그 단어를 봤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는 카위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가 영어로 뭐야? 아니 근데 카우야? 코우야? 이거 그거랑 똑같잖아요. 형님. 뭐 리버시브라고 리버서브라고. 리버서블이 맞지. 리버서블이 맞는데 아직도 리버시블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 제가 이번에 도쿄 갔을 때 그 유나이티드 에로즈 선즈 가가지고 직원이 막 입어보라고 해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직원이 고노코가 리버시블 데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가고 나서 지영이한테 아이씨 이거 리버서블인데 리버시블 했더니 아이씨 실장님 같아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리버시블이라고? 아니, 그 사람이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저희가 보기엔 그냥 SIBL이잖아요. 시블이죠 그렇게 보면. 그것만 보면은 나이키라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태리어가 그렇거든? 임파서블 있죠, 임파서블. 이태리어로 임포시빌레야. 리버시블도 맞다, 그럼. 코이찬도 그래서 이제 카우인데 코로 읽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카위찬인데. 네. 그래서 클래식템. 클래식? 그럼 코이찬, 카위찬 저 녀석은 클래식템입니까? 클래식템 맞아요? 계속 입으시면 되겠네 저분은. 클래식템이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코이찬 많이 입나요? 이거 클래식템이죠? 라고 하면 내 대답은 클래식, yes. 뭐야 이거? 이게 이런 질문을 봐야겠다. 가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 안 한다. 어차피 자기 만족이다. 역겹다. 거지 근성이다. 뭐야 이거? 우영미 필요했는데 우영미에 뭐 가짜가 있어? 있죠. 그래? 우영미를 가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고 티셔츠는 다 가짜가 나와요. 아 로고티는 네. 그러니까 돈이 좀 되는 로고 티들은 스펙테이터 로고티는 가짜 안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죠. 형님 막 품절 다 되고. ODS 로고티는? 나올 수도 ODS 있죠. ODS 로고티는 진짜 원단이 시그니처기 때문에 가짜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품 커뮤니티 보면 주변에 가품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데 누가 가짜를 가짜라고 당당하게 말해. 내가 만든 가짜는 가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아, 내 거는 내 거 가짜가 아니니까. 그쵸. 그건 가짜가 아니죠.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다. 가품 소비는 역겨운 그 자체. 불법인데요. 점점점. 상표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소리 하면 너는 무단횡단 안 하냐? 평생 야동 본 적 없냐? 뭐 이런 논리로 나오긴 하던데.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피장파장의 오류네, 그지? 네. 비약하는 시점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네, 야, 찐 살 돈으로 짭 10개 사겠다 한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가짜를 사는 뭔가 뭐 무언가에 아무튼 소위 가짜를 사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저 옷에 대한 가품을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그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좋은 원단에 대한 그 촉감이나 아니면 내구성 뭐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넘어서 이 옷이 정말 나에게 좋은가 유용한가를 알려면은 원단의 어떤 느낌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영역까지 가는데 그거를 쉽게 느끼기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냥 싸구려 원단 진짜 막 늘어나는 그런 원단의 티셔츠를 입어도 로고만 있으면은 막 목을 정말 안 늘리려고 조심히 입으면서 오래 입는 사람이 있고 빨래도 아끼고 막 스타일로 돌리고 페브리즈 뿌려가면서 아껴 입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입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의복은 그냥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저 브랜드인가 보다 그거를 타인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진정한 효용이나 아니면 그런 만족도가 없다고 하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로만 비춰질 텐데 그러려고 하면 티셔츠를 막 30만 원짜리 반팔 티셔츠 살 바에는 3만 원짜리 그냥 가짜를 사고 난 이걸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인 거지. 근데 뭐 어쨌거나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닌가? 패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난 가짜를 사는 것 같은데. 반은 그런 것 같고 패션에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고 가짜를 사는 거 아니고서는 일부러 가짜를 안 사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맞아. 근데 관심이 있는데 거짓된 기세를 갖기 위해서 가짜를 산다 하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알 테니까. 왜냐면 그게 가짜라는 걸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모를 수도 있겠네. 막 방금처럼 이거 진가품 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짜가 계속 어디서 만들어지나 보지. 뭐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집트 시대 때부터 있었던 내용일 것 같아. 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나도 뭐 카피에 대해서 욕하고 내가 카피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옷을 너무 계속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푸는 뭐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윤이가 본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얘네 너무 심하다, 우리 옷 다 사가서 다 똑같이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웃었거든.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리? 우리네 삶의 그냥 생리라고 할까? 우리는 불법 대출 받지도 않고 제2금융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 막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항상 돈 못 갚아가지고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 너 왜 돈 안 갚아? 막 마동석 같은 애가 이렇게 와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일상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패션의 그런 저런 더러운 그런 생리도 이게 그냥 그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나 뭐라고 안 하는데. 가품, 카피 뭐 이거는 확실히 좀 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입어보고 이래야 제가 이 옷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중고로 옷을 살 때도 있으니까 샀을 때 뭘 아는데 그걸 모르고 나면은 이제 호구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가품이 너무 많은 옷들은. 근데 가짜 옷은 너 롤렉스 가짜 본 적 있어? 네. 난 많이는 아니지만 본 적 있거든? 가짜는 바로 가짜처럼 느껴져.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모르면 이제 느낄 수가 없지만 캐피탈 브랜드의 가짜를 내가 뭐 본 적이 없지만 가짜는 진짜 가짜 같아.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선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 딱 보면은 이거는 가품이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해서 그냥 그럼 그것도 그 부분도 괜찮아. 가품인지 모르겠으면 진짜라고 생각해. 어차피 천조가리로 만들어진 거 그거 무슨 상관이야. 가짜든 진짜든 내가 이쁘다고 생각했으면 뭐 되는 거지. 나이 들었나 봐요. 한 브랜드에서 한꺼번에 옷 사는 게 좋네요. 귀여워. 무엇보다 자라에서 한 모든 걸 다 그럴 수 있지. 자라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살 수 있지 자라에서는. 프릭스 스토어. 왜 프릭스 스토어라고 쓰는 거야? 어쩔 수 없나? 너 이거 영어로 읽으면 이거 뭐라고 읽겠니 너? 프릭스토어 아니고요? 그치 프릭스 스토어지. 네, 프릭스토어인데 프릭스 스토어라고 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나 보다. 왜냐면 근데 아마 프릭스 스토어라고 의도하고 이 사람이 가게 이름 만들었을 거야. 프릭스 스토어. 찐따 가게, 병신 가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다 첫 댓글의 중요성이에요. 뭐야? 큰일입니다. 오늘 손흥민 못 나온답니다. 뭐야? 기안84 코듀로이 셔츠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 기안84가 입은 옷도 궁금해? 생각해보니 웃기네. 아이씨. 기안 옷걸이 좋아요, 근데. 뭐 옷걸이가 좋은 거 이스트로그 엔트리비 질문. 이거 뭐야? 이런 디자인을 했어? 디테일샵 보면 먼지가 잘 붙는 소재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먼지가 잘 붙는가요? 네, 잘 들러붙는 소재입니다. 저도 구매했다가 해당 재질 때문에 환불했어요. 먼지가 잘 들러붙는 재질이다. 근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지. 뭔지? 디자인이 이렇게 했어? 응? 이 디자인 보여? 저는 잘 안 보여? 아무튼 디자인 이렇게 했구만. 이랜드 원래 일처리 잘못하네. 진짜 질문이 많구나. 따뜻한 신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레드윙 패코스 어색하지 않나요?
윤이 마르니 큰 사이즈 재입고 될까요? 질문이 많네 대체적으로. 부츠 캡토 부분 나중에 유연해지나요? 송중기 분홍색 잘 어울리네요. 어? 뭔가 할리 니트 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분홍 니트가 땡기는. 저 할리 분홍색 아니에요? 그러게 진짜 할리 것 같이 생겼네. 그냥 할리. 송중기 같이 생기면 좋겠다. 텐씨 아틱 데님 때문에 이염되어 손 세탁해도 아직 자국이 남아있는데, 텐씨 아틱 이 데님 때문에 이염되어 손 세탁해도 아직 자국이 남아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은데? 이래도 옷 입는데 지장 없잖아. 형님 데님 이염 때문에 그러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 그 학교에서도 글을 보면 느끼는 건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풀카운트 데님은 늘어난다고. 데님 늘어난다.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맞게 입어야 금방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데님은 금방 늘어나가지고 잘 맞아지니까 그 풀카운트 만든 그 아저씨 있잖아요. 몰라. 그 디렉터가 추천하는 그 사이즈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아저씨는 디렉터가 그럼 사이즈 추천을 작게 해줘? 네.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엔 풀카운트가 엄청 작아요. 기본 2업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지는 늘어나니까 작게 입어라. 작게 입어서 늘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고. 아니 그 언제적 얘기야? 이제 아니잖아.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그렇다고? 네. 그리고 잘 늘어나는 데님이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켓은 데님 자켓은 한 번 빨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늘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로우 데님이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켓들이 다 로우 데님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워너시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켓도 사실 워시가 있잖아요. 워시가 돼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줄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위에는 절대 안 는다. 바지는 는다. 약간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아 그래요? 왜냐면 바지는 이거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바지는 애초에 여유가 있잖아. 안 늘어나. 작으니까 늘어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지를 살 때 서서 입어보잖아. 서서 딱 맞는 사이즈를 자기한테 고른단 말이야. 근데 밥 먹고 식당 의자에 앉아.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는 좌식도 많잖아. 방석 깔고 앉아. 그럼 여기가 팽창 될 수밖에 없는데 옷은 딱 맞아 이미 나한테. 그럼 팽창되면 늘어나지. 힘을 받으니까 억지로 늘리는 거잖아. 사람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모든 의류 아이템 중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템은 바지야. 그리고 바지 중에서도 허리, 엉덩이, 허벅지야. 왜냐면 사이즈 변형이 되게 많거든.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걷다, 쭈그려 앉았다, 섰다. 그러면 허벅지가 이만큼 늘었다, 이만큼 계속 이래. 그러니까 바지는 늘어날 소지가 되게 많은데 힘을 받으니까. 근데 상의는 내가 이렇게 해? 더 이상 안 움직여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 네.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상의는 이거 말고는 크게 부피가 수축했다 팽창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의는 늘어날 부분이 없는 거지. 이 모든 거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바지 사이즈를 선택할 때 대부분 딱 거울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맞고 흘러내리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거의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도
원래부터 있었던 진리야. 이게 뭐냐면 내가 일어섰을 때 이거 일본 모험도감 같은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이다. 내가 차렷 타고 섰을 때 손 하나가 허리에 쑥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사이즈다라는 가이드가 원래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백화점의 폐해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손님들이 바지 허리 사이즈가 남잖아? 그러면 클레임이 들어와. 크다고.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백화점에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무서운 그 기센 매니저들 있잖아. 그게 수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 뭐 웃기게는 그런 것도야. 만약에 어떤 남자 호구 같은 남자 손님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옷을 입혀라. 그런 다음에 바지 핀 바로 꽂고 수선 넘겨버려. 그러니까 강매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리버리 옛날에는 되게 순수하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네네네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딱 너무 잘 어울려 하면 그냥 사버리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웃긴 판매 방식도 있을 정도로 그런 매니저들의 그런, 그러니까 나 같은 매니저가 있었으면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해서 팔아서 10원이라도 매출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허리 사이즈를 작게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딱 맞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작게,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바지라는 것은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라는 보편적인 기조가 생겨버린 거야. 사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바지 사이즈를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딱 맞는 사이즈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꽉 조여야지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딱 맞는 사이즈인데, 이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매니저부터 모든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흘러내리면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없게 하려고 입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수년 동안 쌓여오지. 앞에 세대님은 두 사이즈 다운해서 터질 듯이 입은 다음에 늘려서 입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늘려서 입는 옷이 어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지는 작게 선택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근데 자켓은 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갭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데, 사실상 또 위로 올라갔다. 또 위로 올라온 것 같아. 뭐 그럼 굳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바지는 그래도 늘어나니까 딱 맞게 입어도 입을 수는 있는데, 바지는 늘어나니까가 아니라 바지의 좋은 사이즈를 자기한테 잘 맞는 사이즈로 선택하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사이즈를 선택하면 돼. 자켓은 근데 절대 작게 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작게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딱 입었을 때 불편하면은 안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좀 찡기는 느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패턴이랑도 영향이 있잖아요. 아무리 찡기는 거? 네. 등판이 약간 좀. 그건 좀 작은 거지. 근데 아무리 찡기는 거는 이게 너무 찡겨서 막 피가 안 통할 정도가 아니라면 아모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릴렉스하고 좀 아모리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와 있고 한 패턴이 조금 트렌드이긴 한데, 아모리 릴렉스한 거는 사실 되게 레트로한 패턴이야. 80년대 90년대 많이 했었던 패턴인데, 사실 아무리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활동성은 훨씬 좋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 저항이 안 걸리니까 뭐 올라가는 그렇다기보다 봐봐, 옷이 지금 이거 아몰 되게 큰 옷이야. 이건 되게 옛날 레트로 옷이잖아. 아몰 밑에 있지. 밑에 있으면 내가 팔 올려, 그러면 밑에가 따라 올라. 이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아무리 타이트해, 그러면 내가 팔을 올려도 밑에서 따라 올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트한 게 더 활동적인 옷이야. 그치만 이 원단이 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제어하는, 구속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리 타이트하고 내 몸의 피팅이 완벽하게 될수록 활동은 더 편해. 오히려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할수록 봐봐, 이렇게 크잖아? 그럼 내가 이걸 올라가려고 하면 붙잡지. 이게 지금 아무리 여기 있으니까 내가 팔을 올리려고 하는 걸 막잖아. 근데 아무리 타이트하면 막을 수가 없어. 그 느낌이야.
그래서 원래 되게 포멀한 수트, 옛날 수트들은 아모리 진짜 타이트 이렇게. 오히려 더 활동성을 오히려 더 활동이 수트에서는 높아. 스트레치도 안 되고 완전 막상 입었을 때는 아모리 되게 끼네 불편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거 껴도 전혀 사실 문제 없거든. 진짜 그 활동성을 위한 옷은 여기가 이렇게 딱 맞게 꽉 조여 있어. 그래서 옛날 진짜 클래식한 수트를 보면 여기가 탁 이렇게 올라와 있어. 예전 스펙테이터 옷들도 그러잖아요. 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는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랑은 그게 안 맞는 거고, 지금은 되게 박시하고 루즈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많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왜냐면 이래도 편해. 그러니까 내려와서 꼭 불편하다는 게 아니야. 내려오면 올렸을 때를 상정하면 내려오면 여기에 룸이 되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무엇을 더 우선으로 추구하냐지. 그러니까 되게 여기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 옷은 어떤 제복이다. 되게 포멀한 어떤 느낌처럼 되게 이게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옷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남잖아 이렇게 여분이. 이런 거야. 아이 뭐야, 아이 재밌는 거 있었는데 다 올라가 버렸어. 근데 축구 얘기가 진짜. 이거 더 보고 싶은데 재밌는 거 없나? 이 고아웃에 우리 브랜드 얘기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헨리랑 있었어요 꽤. 스펙테이터. 그리고 나도 그 힐리코튼 스펙테이터 얘기 나올 때는 나도 봐서 알긴 아는데. 이번에 하나 저는 이제 키워드 몇 개 걸어놨었는데 그 질문이 있었어요. 뭐? 안테오 검색해보면 아마 최신 게시글로 나올 텐데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본 MA1을 찾다 보니까 올리브 드랙 서비스에 에어스파이 자켓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글을 봤었어요. MA1은 내 생각에는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또 잘 만드는 데 있나?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이유가 어딨어? 내가 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지. MA1 어디가 잘 만들어? 우리나라 MA1 진짜 근데 다 만들어. 다 만들어?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다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MA1을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이그젝틀리 복각하는 건 아니잖아. 뭐야? 형님이 MA1 만들 때 약간 디자인 쪽으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더 신경 쓴 부분들이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내가 MA1 만들 때? 네. 내가 뭐 여러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펙테이터에서도 에어맨 자켓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템을 만들었고, ODS에서는 그러니까 MA1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크루맨이라고도 하고 뭐 에스파이라고도 하고, 뭐 사실은 플라이트 자켓이야. 플라이트 자켓.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플라이트 자켓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내가 올리브 드랩 서비스에서는 그거를 시그니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든, 플라이트 자켓은. 근데 내가 뭐 여러 종류의 뭐 미군이 기본이지. 미군이 기본이고,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 군의 그런 플라이트 자켓을 뭐 그것조차도 내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면 했지만, 플라이트 자켓의 기본적인 그 형태는 MA1에서 비롯된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게 독일군이 됐건 프랑스군이 됐던 영국군이 됐건 그 어떤 군대의 것도 영국군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미군 가장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그 미군의 플라이트, 그러니까 MA1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 뭐 어깨선에 대해서 아니면 소매 이런 뭐 아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볼륨에 대해서 이 디테일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0년대 60년대 그 플라이트 자켓에서 안감을 울을 쓰는 거. 그게 사실은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라지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 울 파일 안감이 들어있는 MA1은 뭐 나도 이제 빈티지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되게 매력 있어. 무겁고 그다지 따뜻하지도 뭐 나름대로 따뜻하지만 어쨌거나 다른 충전재에 비해서 따뜻한 것도 덜하고 하지만 무거워서 좋은 느낌도 있고. 근데 내가 오리지널의 그 느낌에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MA1의 오리지널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과연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오리지널 MA1은 막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 오리지널이라서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예쁜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예쁜 거 말고는 밸런스적으로나 디테일이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 그 영향의 첫 번째는 아마도 어릴 때 너무 많은 아저씨들이 그 잠바를 입고 있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보는 이미지 중에는 미군들이나 그 사람들이 멋있게 보잉 선글라스를 쓰고 그 레이벤 막 멋있는 모습들의 이미지를 봤겠지만 사실은 그거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경비 아저씨, 공장, 소위 말하는 공장 잠바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되게 많은 선입견이 내 때 시각에는 그게 있거든. 그 어르신들은 그게 분명히 멋있어서 입은 건 맞지만 그 형태가 너무 좋아서 경비 아저씨라고 소위 말하는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런 남색으로 그 디자인으로 입은 거 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게 보편 진리로 작용할 정도로 되게 코스믹한 유니폼의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잠바 뭐야? 완전 웃기다. 그렇게 말할 만한 디자인인지도 몰라. 우리는 어느 정도 각인이 됐고 지금은 멋있는 걸 많이 보여줬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좋은 느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이 시각도 있고 저 시각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예쁜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것이 되게 완전하고 멋있다라고 하지 내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리지널 군복에서 되게 많이 바꿔서 디자인을 하는 쪽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 버즈릭슨이 됐던 뭐 맥코이가 됐건 그런 레플리카 비슷하게 만드는 게 난 사실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아. 오리지널 빈티지 중에서 아름다운 포인트는 딱 이거야. 패브릭이 너무 좋고 옛날 60년대 그 MA1의 그 원단은 진짜 예술이거든. 지금 그걸 복각하는 원단 중에서도 똑같이 복각하는 그 원단 퀄리티가 별로 없어. 원단이 너무 좋고 그 당시에 그 투박하고 튼튼한 그 봉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지 디자인 자체로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도 내가 그거를 ODS의 시그니처로 갖고 가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연구 과제고 지금도 계속 변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크루맨도 만들고 에어스파이 만들었잖아. 근데 나는 크루맨 내가 해석한 그 크루맨 디자인도 나는 뭐 예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죽으로도 만들고 뭐 마음에 들거든 엄청. 에어스파이의 그 특징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근데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어. 이게 사람들은 MA1 그러니까 마원 소위 마원이라고 말하는 그 모양이 어느 순간 예쁘다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이게 진짜 예쁘냐라고 하는 거에는 본인이 만약에 의문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나는 그 의문을 가진 그러니까 나로서는 첫 번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예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별로 안 예뻐라는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그 부분이 이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나는 원래보다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보이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자기만의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궁금해. 근데 나는 그 형태를 계속 이렇게 뭔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야.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고 개선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더 자신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으니까 그 아이템에. 내가 디자인을 이것이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지.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 그 자신이 보편 모든 그 사람들한테 예쁘다라고 설득하는 거는 아니긴 해. 대중들은 원래 설득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지만 그거는 환상이야, 환상. 네네네. 갑자기 그분이 과연 에어스파이를 사셨을지 안 사셨을지 되게 궁금하다. 어떤 분? 아까 그 제가 이 질문에 시발점이 된 그분? 네. 그러게. 예쁘다고 그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럴 것 같아요. 네, 식사하시고 오늘의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따뜻하구만. 인사. 인사하시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